네, 오전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NG 스탁 매니지먼트 강주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오후 들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전에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그러네요.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우리 시장을 보기 위해서 점검 사항을 좀 체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 3분기 GDP가 6.9% 정도 나오면서 6%대 성장, 7%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중국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6.9% 정도 일단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6.9% 나왔으니까 컨센보다는 0.1% 좋았고 7%보다는 0.1% 감소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중국의 GDP 안에서의 어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기여도 자체를 우리가 좀 먼저 좀 체크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1차 산업, 소위 말해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1차 산업 부분은 일단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일단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조업,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6% 정도 일단은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3차 산업, 소위 말해서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 3차 산업에서 8.4%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한 6.9% 성장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 제조업 부분의 성적 자체는 그다지 좋지는 못한 반면에 서비스업 점수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위엔화를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양책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좀 살리기 위한 일련의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6.1% 성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는 6.3% 성장이었죠.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0.2% 떨어지는 것이 이제 0.1%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5중 전해가 열립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제조 부분을 조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일단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중국의 GDP 구성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굴뚝 산업 위주, 뭐 제조업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중국 전체의 GDP 안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 같은 경우가 한 41%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3차 산업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금융업 이러한 부분 자체가 거의 50%를 넘어서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이 3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중국의 전체 성장률 자체는 꺾이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도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 성장률하고 같이 나왔던 부분이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GDP는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소득 수준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그 소득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명목 소득이 한 9.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100만 원 벌었다면 올해는 지금 110만 원 가까이 버는 그러한 모습이죠. 명목 소득으로 보더라도 한 7.7%까지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소비 시장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3분기에 소비자 물가 자체도 지금 뭐 유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안 올라서 난리입니다. 그렇죠? 난리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소비자 물가도 한 1.4%, 상반기에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단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산업 구도에서 거의 50% 이상의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한 6.9% 정도가 6%대에 진입을 했다고 겁을 먹을 게 아니라 6.9% 정도의 성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중국 말로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다시금 지수가 2000선 위로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기관 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 부분의 물량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더라도 7거래일째 국내 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되었죠. 지금 코스피 시장을 주봉으로 놓고 잠시 보게 되면은 펀드로 요즘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0 아래에서는 지수 관련 펀드를 매수를 했다가 2000포인트 근처에 가면은 지수 관련 펀드를 매도하는 그런 식의 단기 펀드 물량 자체도 요즘 좀 많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지수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다시금 2000선 근처에 왔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물렸던 물량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단기 매매의 어떤 펀드 성격의 물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일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할 때는 기관이 사줘가지고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환율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환율을 봐야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요즘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수출 기업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의 환율은 하단을 한 1,050원 정도, 상단은 한 1,200원 선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1,0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행보를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해증을 대부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환율이 지금 1,050원 언저리까지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1,050원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도 아래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환율을 기반으로 한 매수 가입 자체가 일단은 가능해진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자면 이제 외국인 매수의 기관 매도 어느 쪽이 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시장도 지금 보시면 오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서 시장이 좀 눌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화되면서 시장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 펀드 환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투자 전략 합쳐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라든지 무선 충전이라든지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무선 충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계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X6라든지 노트5부터 시작을 해서 무선 충전 기능이 일단은 탑재가 될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V10이라고 그러죠. 이번 신제품에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이제 가세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기기 자체가 무선 충전 위주로 일단 발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관련 종목들 그냥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그 하청 업체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요 관련된 기업으로 EMW 안테나라든지 RF텍이라든지 한솔테크닉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기술 기반이 좋아서 연성 PCB 기반의 무선 충전 모듈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이녹스라든지 BH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관심 종목에 잡아 놓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요즘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시장 안에서 이제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세로 잡히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이
지금 수요 자체가 분기별로 한 3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 자체가 쇼티지, 소위 말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해질 부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투데이 핵심 전략 KNG 수당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